네, 저는 길어야 2달에서 3달 정도까지 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2달에서 3달이니까 3월에서 4월이니까 반감기, 그 다음에 금리 인하, 거기에 현물 ETF 후폭풍의 종료가 다 겹치는 거죠. 4월 정도부터. 네, 금은 항상 경기 침체가 가장 좋았어요. 앞에서 보여드린 이 S&P와는 오히려 반대로 가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기 침체가 있는 타이밍에 가격이 실제로 올랐던 역사가 있죠. 저는 모르기 때문에 못 사신다고 생각을 해요. 네, 비트코인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떠들고 있는 이유죠. 제 책은 이번에 첫 번째 목적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리는 것보다도 비트코인으로 투자를 해서 최대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러면은 두 번째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보겠죠? 그러면은 쉽게 써야죠. 그래서 쉽게 설명하는 거를 두 번째 목표로 삼고 쓴 책입니다. 뭐 다 설명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바로 현물 ETF예요. 이번 2024년 1월 10일에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정식으로 승인이 됐는데 이 현물 ETF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전통금융, 주류 금융이라고 하는 월스트리트 또는 트레디파이라고 그러죠. 여기와 비트코인이 연결되는 의미를 가집니다. 기존의 비트코인은 외떨어진 섬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연결이 안 돼 있었어요. 다리가 연결이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통 금융에 있는 돈이 비트코인으로 가려고 하면 그 섬이잖아요. 섬에 가기 위해서 차에서 내려서 배를 타고 가야 됐어요. 너무 불편하죠. 예를 들어서 기업이 비트코인을 구매를 하려고 그러면은 거래소에 계좌를 만드는 것도 어렵고 또 거기서 비트코인을 샀다 그래도 이거를 보관하는 것도 어려워요. 또 법적으로도 규제적으로도 기업이 비트코인을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업이 비트코인을 사서 구매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규제나 편의성, 그 다음에 신뢰성 등등에 있어서 일반적인 기관, 펀드, 기업들이 비트코인, 그러니까 전통금융이죠. 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기가 어려웠어요. 연결이 안 돼 있던 거죠. 근데 이 외떨어진 섬에 다리가 놓인 겁니다. 연육교가. 그럼 다리가 놓이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그냥 자동차 타고 그냥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자동차 타고 갔다가 나오면 돼요. 내려서 섬 배에 타고 갔다 오는 것보다 10배는 쉬워지겠죠. 예. 이렇게 전통 금융과 파이프라인이 연결되면서 대규모 채택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게 바로 이번 현물 ETF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자료가 미국의 자산 고문 시장, 그러니까 자산 운용 시장에서 돌리고 있는, 운용하고 있는 자금의 규모인데요. 대략 370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여기 자산 고문 시장에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더 크게 보면은 최대 모든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받은 그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자산 운용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펀드들의 총 자금이 17조 달러예요. 그리고 더 넓게 봐서 미국의 총 자산 운용 시장의 보유량은 약 30조 달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연금 시장이 대략 401k가 한 7조 달러. 그 외에 기타 사적 연금 시장까지 다 하면 한 10조에서 20조 달러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비트코인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돈이었지만 연결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했던 돈만 보더라도 대략 한 50조 달러 정도가 있는 거고, 더 넓게 보면 글로벌로 보면은 그 언제든지 비트코인에 투입될 수 있는 고유동성 자산이 대략 170조 달러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자산이 있는데, 존재를 하는데 그동안은 비트코인과 연결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생태계와 플러그인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플러그 아웃되어 있었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했던 자금이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통로가. 물론 통로가 열렸다고 해서 바로 이 돈이 다 비트코인으로 들어올 거다, 그 얘기는 아니죠. 서서히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냥 앞에 설명드린 한 30조 달러 정도의 자산 운용 시장에서 1%만 유입이 된다 하더라도 바로 3천억 달러죠. 그럼 지금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뭐 한 8천억 달러? 이 정도인데 거의 뭐 한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금 당장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향후로는 더 많은 금액이 점진적으로 유입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트코인 생태계에 있어서,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 기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게 이번 앞에 설명드린 공급 충격, 반감기, 그 다음에 수요 충격, 유동성 확장, 이 두 개와 연관되어서 불과 몇 달 전에 이게 이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예. 그럼 얘가 엄청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는.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는 거죠. 알 수는 없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지난 사이클의 최고점을 평균적으로 한 8개월 정도 지났을 때 넘었어요. 기존에. 그래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지나고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전고점을 넘었고, 그리고 2016년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지나고 약 10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전고점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사이클의 최고점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지난 사이클의 최고점이 언제냐 그러면 2021년 11월에 기록한 69,000달러예요. 이거를 그럼 평균 8개월 정도니까 반감기가 4월에 있다 그러면 8개월 두면은 12월이죠. 예,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지난 사이클의 최고점인 69,0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럼 어디까지 가느냐? 그거는 이제 10만이 알 수 있겠죠. 거기 이제 천정이 뚫린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근데 거기에 대한 힌트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책을 보셨으면 좋겠네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가장 쉬운 이유죠. 가격이 떨어지는 차익 실현이에요. 조정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보시면은 지금 2023년 10월 중순 정도부터 2024년 1월 이제 초 현물 ETF가 승인됐을 때까지 3개월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90% 이상. 거의 2배죠?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럼 이 3개월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가격이 2배 가까이 오른다면 당연히 차익 실현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럼 거기다가 이제 1월 10일에 현물 ETF 승인이 끝나고 이제 어떻게 보면 호재가 사라진 거죠. 네, 그러면서 이슈가 끝나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뉴스에 팔아라가 나오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가격이 하락했다. 그냥 뭐 단순하게 그냥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당연히 뭐 가격이 하락하는 1차적인 이유겠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식적인 창구였던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이 이번에 현물 ETF로 전환됐어요. 신탁은 마음대로 사고팔고가 어렵습니다. 반면 현물 ETF는 그냥 주식과 똑같죠. 네, 주식형 펀드잖아요. 주식처럼 사고파는 게 가능해져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번에 신탁이 현물 ETF로 전환이 되면서 여기서부터 대량의 매도 물량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매도 물량 나오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이 있겠고, 또 하나는 이 그레이스케일이 다른 현물 ETF보다 수수료가 몇 배가 높아요.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지금 그레이스케일에서 대량의 비트코인이 유출이 되고 있는데요. 현물 ETF 승인 이후로 지금 약 10일 정도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12만 6천 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나왔어요. 이게 금액으로 치면 대략 50억 달러 정도.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네. 어마어마한 금액이 그레이스케일로부터 유출이 되고 있고, 그런데 한 가지 지금 보시면은 이 밑에, 이 가장 밑에 있는 초록색 선이 그 그레이스케일로부터 유출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양인데요. 금액으로 표시를 한 건데 7일차 되는 때에 6억 달러 이하로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11일차에 2억 5천만 달러 정도까지 그 유출량이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유출이 되고 있다가 지금 7일차부터 지금까지 거의 하루도 안 빼지고 유출량이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그 얘기는 그레이스케일에서 나가는 이제 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사라지고 있다. 라고 봐야겠죠. 7일차부터 10일차까지는 4일 연속 다른 현물 ETF로 들어오는 돈보다 그레이스케일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더 많았어요. 당연히 가격이 내리겠죠. 네. 그런데 11일차 되면서 그레이스케일의 그 빠져나가는 양이 확 줄고 다른 현물 ETF로 들어오는 그 돈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이게 순유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플러스로 현금 흐름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향후 물론 계속 이렇게 똑같은 속도로 빠져나가지 않겠죠. 그러다가 뭐 또 늘어날 수도 있겠죠. 잠깐. 그렇게 부침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레이스케일에서 빠져나가는 물량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게 이제 거의 사라질 때 즈음부터는 다시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길어야 2달에서 3달 정도까지 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2달에서 3달이니까 3월에서 4월이니까 반감기, 그 다음에 금리나 거기 현물 ETF 후폭풍의 종류가 다 겹치는 거죠. 4월 정도부터.
실제로 2004년에 이제 GLD, 현재도 가장 큰 금 ETF죠. 이게 승인이 되고 거래가 시작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최저 가격 기준으로 대략 $300 정도였어요. 그게 8년 동안 $2,000 거의 근처까지 대략 6.5배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의 금은요, 지금의 비트코인과는 위상이 완전히 달라요. 그 당시 시총 1위 기업이 제가 알기로는 엑슨모빌이었는데 대략 시가총액이 $5천억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금의 시가총액은 $2조 였어요. 그러니까 미국 1위 기업보다 4배가 컸어요. 그럼 비트코인은 지금 어떠냐? 지금 미국 1위 기업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각축을 벌이고 있죠. 대략 $3조 초반입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8천억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얘는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금은 이 ETF가 승인됐던 당시에 미국 1위 기업보다 4배가 더 큰 애였고 지금 비트코인은 미국 1위 기업의 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4배가 아니라 반대로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몸집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근데 이 어마어마하게 큰 금이 8년간 6.5배가 올랐어요. 그러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상승 가능성이 몸집이 훨씬 작은 비트코인 쪽이 훨씬 더 높겠죠. 아무래도 몸집이 작을수록 가볍고 변동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금과 비슷한 흐름으로 가되 상승 가능성은 금보다 훨씬 클 것이다. 예. 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 상승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더 오를 것인가. 네, 상승률의 폭은 금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그쵸.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비트코인이 기본적으로 반감기가 있는 해에 1분기가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지금 여기 보시는 파란 선이 기존에 반감기가 있었던 3번의 해에 비트코인의 그 가격 흐름의 평균이에요. 그런데 보시면은 약 90일 정도까지, 그러니까 딱 3월 1분기까지죠. 까지가 실적이 이렇게 약간 우하향하는 안 좋은 흐름으로 갔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리고 지금 2024년도 거짓말처럼 그거랑 거의 똑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기존에 반감기가 있었던 3번의 해에 대략 4월 정도부터 한 100일이 지나가는 시점부터 4월 중순 정도부터죠. 부터 가격이 모두 3개 해가 모두 다 평균적으로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그거를 감안한다면 3월 정도까지가 조금 안 좋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기존의 시즌적인 특성이 이번에도 펼쳐진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데 정말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지금 현재 1월 말까지도 거의 똑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죠? 4월에 반감기, 금리 인하, 현물 ETF 후폭풍 종료. 그런데 기존에 3번의 반감기가 있던 해에 모두 대략 110일 정도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됐는데 110일이 언제예요? 반감기가 있는 4월 20일. 물론 당연히 과거에 이제 평균이나 그런 기록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100% 똑같이 일어날 거다. 그건 아무도 얘기를 못하죠. 못하지만은 현재까지는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딱딱 맞아 들어가고 있다. 예. 그런 특성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앞에 설명드린 특성들을 감안했을 때도 어쨌든 차익 실현이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단기 투자자들의 평균 매수 가격이 38,000달러예요. 그러면 지금 42,000달러 정도니까 단기 투자자들의 평균 가격보다도 10% 이상 높은 거예요. 예, 보통 이렇게 단기 투자자들은 짧게 보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높으면은 아무래도 차익 실현 요구가 강하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현물 ETF 후폭풍도 앞으로 2-3달 더 갈 수 있고, 그 다음 아직 반감기도 몇 달 남았고, 금리 인하도 몇 달 남았고, 이런 모든 걸 감안했을 때 1분기 정도가 지금 진입하기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존재할 수 있죠. 예. 그런데 결국은 자산이 정말 크게 성장을 하려면은 주류와 연결되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들어올 수 있는 돈의 그 양이라고 하는 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다. 결국 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통을 겪어야 되잖아요. 어른이 되기 위한 과정이다. 비트코인 지금 나온 지 14년 됐거든요. 그럼 사람으로 치면 지금 중학생이에요. 딱 사춘기 지나야지 어른이 되잖아요. 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결국은 성장통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거쳐가야 되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앞에서 금도 결국은 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주류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크게 올랐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당연한 얘기죠. 중간중간 보시면은 여러 가지 뭐 장난에 가까운 느낌의 그런 조정들이 당연히 있어요. 있지만 그 과정을 다 거치면서 결국은 성장을 한 거죠. 그들도 결국은 돈을 벌려면은 가격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